가상화폐 전도사라고 불리는 오태민 교수께 오래전 가상화폐와 자금 세탁에 대해서 제가 어느 금융기관에 근무하고 있다는 신분을 밝히고 가상화폐의 자금 세탁 통제에 관련해서 이메일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가상화폐가 탈중앙화를 통해서 중앙은행으로부터 독립된 체제로 가상화폐가 운영된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다면 기존의 금융기관에서 통제하는 여러 가지 자금 세탁 관련해서 그 기능을 어느 부분에서 통제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서 질문을 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자금 세탁이란 범죄, 사기, 마약 등 불법적인 자금을 합법적인 자금으로 바꾸는 것을 자금 세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상화폐와 자금 세탁, 기존의 금융기관에서 통제하는 자금 세탁 관련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금 세탁하면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듣게 되는 것이 블랙리스트, 워치리스트 이런 내용을 가끔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블랙리스트는 무엇이고 워치리스트는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블랙리스트는 범죄 단체, 범죄 행위를 이미 저지른 단체나 개인을 통제, 관리하는 리스트를 블랙리스트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불법 행위에 관련된 개인이나 단체를 얘기하는데 마약 카르텔, 테러 조직, 범죄 단체 등이 이 리스트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워치리스트는 무엇일까요? 워치리스트는 불법은 아니지만 주의가 필요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위공직자, 정치인, 익명으로 거래되는 가상화폐, 지갑 이런 것들을 예를 들 수 있죠. 참 재밌는 것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정치인을 워치리스트에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정치인은 워치리스트에 국내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기네들이 법을 만들면서 정치인 스스로에 대한 리스트는 워치리스트에 넣지 않은 겁니다. 워치리스트란 이 사람 주의 깊게 봐야 돼 하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거래소들도 자체 워치리스트를 작성해서 거래 시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상화폐 거래라고 해서 워치리스트에 등록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블랙리스트, 워치리스트 이외에 금융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화이트리스트라는 것을 자주 들었을 텐데, 화이트리스트는 뭐냐? 블랙리스트, 워치리스트를 관리하다 보니 정상적인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반복하여 잘못 워치되는 리스트를 얘기합니다. 블랙리스트, 워치리스트를 관리하다 보면은 한 가지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정상적인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매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정은 이런 내용의 이름들이 김정자만 들어가면은 계속 반복적으로 워치리스트에 뜨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도 이전에 전화번호를 사용하던 시절에 제 이름을 보면은 동일 이름이 수십 명씩 나오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범죄와 전혀 관련이 없고 정상적인 거래이고 정상적인 금융 거래를 하는 개인임에도 불구하고 블랙리스트, 워치리스트에 등록된 이름과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반복해서 매치되는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보면 상당히 불편하겠죠. 또한 이런 일이 반복됨으로 해서 워치리스트나 블랙리스트에 들어있는 사람들을 관리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겠죠. 이렇기 때문에 이런 정상적인 고객임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매치되는 고객을 금융기관에서 철저한 심사를 통해서 거래에서 매치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을 화이트리스트 등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것은 화이트리스트를 등록하는데 상당히 까다롭고 그 검토 절차가 철저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잘못돼서 화이트리스트에 등록되면은 실제적으로 걸러내야 할 범죄 집단이나 개인을 걸러내지 못하는 그런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워치리스트, 블랙리스트에 등록된 모든 사람은 금융기관에서 모든 거래를 통제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범죄의 행위나 여러 상황에 따라서
범죄 통제 자체를 4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 4단계로 나눈 근본은 미국 정부의 통제 아래서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달러는 국제 기준 통화입니다. 때문에 미국의 통제 자체가 결국에는 국제 통제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블랙리스트, 워치리스트에서 통제하고 있는 4단계를 살펴보면 첫 번째 단계는 투자금지입니다. 주정부 단위에서 연기금, 교육펀드 등을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범죄연료 거래 금지입니다. 예를 들어 이란 핵 관련 기업, 러시아 침공 관련 기업 등과는 거래를 금지하는 조치입니다. 3단계 제재 단계는 미국 상무부 제재입니다. 예를 들어 화웨이, SMIC 같은 중국 기업들이 기술 수출이 차단되었죠. 4단계는 미국 재무부 OPAC, Office of Asset Control이라는 그 재무부 산하 기관인데요. 이곳에서 하는 제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제재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모든 거래가 금지되고 자산이 동결되고 이 기업들과 거래하는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가상화폐 지갑 주소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더리움 익명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믹싱 서비스인데요. 토네이도 캐시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거에 관련돼서는 북한 연계와 관련해서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4단계에서 가상화폐 지갑 소유자와 거래를 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워치리스트는 불법은 아니지만 관찰이 필요한 대상을 이야기하고요. 블랙리스트는 범죄 연루된 확정 리스트로 여기에는 가상자산 지갑도 포함됩니다. 화이트리스트는 반복 매치되는 고객 중 문제없는 고객을 등록하는 리스트를 말하고 있습니다. 투자금지, 거래금지, 기술제재, 오팍, 즉 자산 동결, 송금금지, 투자금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하나 중요한 것이 가상자산도 더 이상 자금 세탁 관련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